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연예계 소식과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새로운 조합입니다. 지금 만나봅니다. 한낮의 매불 엔터. 자, 우리 사회를 곱씹어주시는 김갑수 노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가 네. 앞으로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왜, 무슨 말씀? 연진아 대신 우가. 갑자기. 요즘 드라마 많이 보시나 봐. 드라마 그만 보세요. 아이고야. 아니 지금 아프잖아. 네, 이게 지금 노환이 온 거거든. 앞으로 계속 이제 아플 거야. 계속. 이거 참. 어르신. 내가 아파봐서 아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계속 이제 아파. 어르신 사람들 지금 최고 귀엽다고 난린데 지금 선생님이 약간 노정노 같은데 노인의 적은 노인 해가지고 약간 죄송해요.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마요 선생님. 분명한 건 노환이야. 지금 귀엽다고 난린데 진짜. 오늘 오랜만에 또 함께합니다.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아주 또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보드레 아니고 신보드레님. 네, 어서 오십시오. 갑수의 보드레 드레드레 신기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왜 갑자기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예인이니까 연예계 소식.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갑수 선생님하고 좀 따로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게 뭔가 또 문제가 되면 같이 캡처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연예인을 마냥 벌이를 하려면 깔 수가 없어서 마냥 까기는 어려워. 그래서 좀 있는 척 하려고 다들 노트북 켜고 있길래 저도 이렇게 노트북 대신 이렇게 도넛 박스를 이게 되게 구하기 힘든데 팬이 여기 오늘 제가 오는 걸 알고 이렇게 보내주셨어. 이거 요새 맛있겠다. 줄을 한 시간 서서 사는 건데 그래서 다 나눠드리고 가려고. 좋은 거야. 네, 노트북 대신 좀 런던 베이글입니다. 나눠드리고 가려고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 드린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 박스는 다 본인 제가 겁니다. 처리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연예계 소식 굵직굵직한 게 좀 있는데 선생님 이 순서대로 가면 될까요? 다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새 그 SM 소식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거는 좀 어려운데 좀 복잡한 내용이 좀 있는데 방시혁 하이브 간단하게 그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좀 조금만 해. 형, 갈까요? 하이브 대 카카오는 맞아? 하이브 대 카카오 그림이긴 하죠 지금. 맞아. 네, 근데 이제 원래 사건 발단이 이제 그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사모펀드, 그러니까 투자해서 돈 버는 애들이 있는데 SM에 투자한 거야. 그렇죠. SM에 1.1% 이제 지분 사갖고 편지 보냈어요. 야, 니네 이수만의 그 라이크 기획 우리도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매출의 6%를 맨날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냐? 끊어라. 그러니까 이수만은 어떠한 직책도 없는데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계속 돈 뽑아가. SM이 1,000억 팔면 60억은 그냥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해갖고 이제 그렇게 가나 싶었는데 현 경영진이 지금 이제 원래 이수만 그 전 대표의 이제 처조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이가 나빠졌어? 약간 좀 배신을 때린 것 같아. 그래요? 뭐 배신한다는 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수만과 갈라선 것 같아. 그러니까 철학을 달리한다. 네, 그래갖고 새로운 뭐 SM 만들겠다 이러면서 카카오와 합병 논의하고 신주,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 발행해갖고 카카오에 팔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를 대주주로 이제 또 만들고 있죠. 그랬더니 이수만은 당할 수 없죠. 열받아갖고 야, 너 친하네. 지금 대주주였죠 원래. 대주주, 대주주. 지금 한 18%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14%를 그 하이브의 방시혁. 시혁아 도와줘라. 시혁아. 야 저기 카카오 붙었다. 우리는 시혁이 붙여라. 돈 많잖아 너. 하이브가 지금 돈 제일 많거든요. 하이브 입장에서 사실 좋지. 왜냐면 그 방탄소년단 말고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SM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형 갈게 그래갖고 이제 그 주식 받고 이제 지금 최대 주주로 올라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시혁 이수만으로 구성된 팀 그리고 카카오랑 처조카랑 구성된 그렇죠. 팀. 현 경영진. 그렇게 이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자, 요거 뭐 어떤 내용을? 아니 우리 보드레는 뭐 하는 거야? 보드레는 지금 도넛 먹고 있잖아요. 보드레는 들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좀 모르겠어가지고 뒤에 거는 다 아는데 이거 뭐 주식 이런 얘기는 저는 뭐 비트코인밖에 몰라서 일단 섭취 좀 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보도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 지금. 기업 뭐 M&A 뭐 등등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K-팝의 뭐 본산이니까 하지 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SM이잖아. SM은 정말 세도 마조키즘 이게 아니고 수만이죠. 수만. 아니 노인님. 외국에서는 다 그걸로 농담해. 농담해. SM 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그래요?
근데 좌우간 보도가 하도 많아서 나도 정신이 얼얼할 정도로 찾아봤고 오늘 오전에 그 현재 그 이수만 SM의 이제 경영자 공동 경영자예요. 근데 이성수 씨라고 성명 발표하는 것까지 다 봐서 30분짜리. 근데 보도가 좀 치우쳤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느 쪽으로 누구 편에게? 현 경영진 쪽으로죠. 현 경영진 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현재 분쟁을 기업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가면 지금 쏟아지는 많은 기사가 별로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경제의 관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음악이 빠져 있어. 음악이. 네. 그러니까 음악을 사업으로 하고 있지. 네. 이 문화를 기업화시킨 이제 출발점이죠. SM이나 이런 K-팝이나 이런 게. 네. 근데 하여튼 음악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도되는 여론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정영진 씨가 하는 그 3% 거기서도 다룬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경영사상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제 이 입장이더라고. 어떤 입장?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왜 이 분쟁이 생겼느냐. 이수만이 돈을 너무 많이 먹고 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먹고 그다음에 너무나 전권을 휘두른다. 전횡을 한다. 그러니까 직도 없는데 우리나라 뭐 총괄 PD라 그래서 라이크 기획에서 다 공급하는 뭐 내적 계약은 이제 그 복잡한 얘기는 말고. 그거는 계약한 거잖아. 그러니까 뮤지션들 옷차림 하나, 가사 내용, 그다음에 다시 한번 컴백하는 날짜 뭐 모든 거에 관여하니까 나이도 이제 70이 넘은 사람이 72이거든요 지금. 영감탱이가 너무 모든 걸 휘두르니 이게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오늘 폭로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기업이라는 게 딱 원리 원칙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이게 뭐 자세히 얘기하는 건데 경제적 이게 세금 포탈서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서부터 사업 다각화에서 빚어지는 이 음악 외적 욕심 뭐 카지노 사업이라든가 등등등 와이너리 이상한 걸 또 많이 하대.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맞아. 문제가 많이 해.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그 기업 합병 과정에서는 우리가 너무 정의와 불의의 관점을 쓰면 안 된다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돈 문제야. 정의와 불의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잘 성장한 기업을 그 창업자 오너들이 독단으로 하다가 망가진 기업도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사례가 많아요, 선생님. 그 반대 사례도 이제 한번 떠올려봐요.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애플 스티브 잡스일 거야.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도저히 이제 애플이 어떻게 망했어.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스티브 잡스 데려오니까 이거 만들자. 스마트폰이라는 관점을 세워서 안에다가 부속을 때려 넣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독단적으로 한 거야. 부품 전체 가격의 50%는 무조건 사운드에 넣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가 봐. 근데 이 사람의 철학이 그랬어. 화면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만 된다. 칼라링은 어때야 된다. 이 크리에이티브 한 사람의 독단으로 지금 상상도 못할 웬만한 나라보다 규모가 큰 애플 왕국이 탄생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다른데 거대 자본과 유능한 인력이 모여서 불철저히 열심히 일해서 되는 기업이 사실 더 많은데 어떤 업종은 크리에이티브가 빠져서 도저히 안 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제 경험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딱 맞는 사례 같아. 짧게 부탁드립니다. 딱 맞는 사례인데 그 전에 오디오 하면 모든 오디오샵에서 비싼 기계는 이거 이병철 내 거야, 삼성 거야 이 말들을 다 했어요. 그 집안이 원래 오디오 애호가인데 그 상인들의 말대로 하자면 그 집안이 아마 앰프를 한 10,000대, 스피커를 한 10,000대 썼을 거야. 아이고야. 다 거짓말하는 거지. 근데 그만큼 애호가인데 90년대 접어들어서 그 이건희일 거야 아마 그 정말 그 상업적 목표 없이. 최고의 오디오를 만들어봐라. 정말 최고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됐어. 근데 마침 내가 형하고 따라다닌 형이 거기 자문위원이 돼서 세계에서 최고의 앰프 설계자 마크 레빈슨. 스피커는 내 말 들었다. 폴 헤일즈라고 젊은 사람인데 스피커 디자이너 뭐 등등 해서 만들었어. 아낌없이 투자해서 엄청난 걸 뽑아내고 망했어. 망했어? 네.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돈으로 안 되는 거야. 돈으로 안 된다. 그 경영진도 엄청 엘리트들이고 돈은 무한대로 쏟아붓고 계약된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앰프 설계자, 스피커 설계자, 소스 기획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쫙 만들었지만 돈으로 안 돼 형. 돈 결론이 뭐예요? 결론 그래서 이수만을 다시 중용해라. 아니 그래서 이수만한테 돈 받았나 본데? 한 사람의 크리에이티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그때 느꼈거든. 왜냐하면 그때 삼성에서 나온 앰프가 내용물은 그렇게 좋은데 죽도 밥도 아닌 거야. 어떤 그래서 컨셉과 방향성이 빨리 없어. SM으로 빨리 접목시켜달래. 자 이제 SM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저거 많이 접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노래를 두고 SM 사운드, YG 사운드, JYP 사운드 딱 비교한 거 있어요. 그거 많아요 그런 거.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컨셉 있어서 오늘의 K-팝 제국이 건설된 거야. 1억 5천만 명이라는 소비자가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쟁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말하면 이수만 씨가 처음에는 그 네이버에 먼저 넘기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저 CJ에 넘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 틀어진 이유가 이수만 씨가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갖고 싶어 해서 틀어진 거거든. 근데 하이브의 방식은 장난이 아닌 사람이에요. 일단 돈도 많아. 대단한 사람. 이수만 씨 14%에다가 또 더 사들여서 40% 한다는 건 완전히 자기 회사 만든다는 거거든. 그럴 줄 알면서 SM에서 이수만 씨가 지분 넘긴다는 거는 그래 나는 이제 딴 일 한다. 혹은 이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하이브가 한번 맡아봐라.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추리가 돼요. 다시 말해서 CJ나 다른데 이런 데서 맞는 거하고는 다르게 방시혁의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는 의미는 그럼 믿는다. 전권이 아마 그쪽으로 갈 것이다. 하이브로. 그러면 당장 대두되는 문제는 이 독점 문제예요. 하이브의 독점. 우리나라 K-팝 시장을 완전히 하이브가 다 먹는 거야. 둘을 합쳐버리면 얼마나 사이즈가 커요. 이거는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방시혁 씨가 애초부터 기획해 왔던 그림을 보면 좀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만 씨는 SM을 통해서 K-팝 영역에 계속된 확장을 추구한 사람인데 방시혁은 K-팝이라는 이 특화된 장르가 아니라 그냥 연희팝 있잖아. 미국, 영국, 유럽에 존재하는 연희팝과 경쟁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려고 콜라보를 많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세계 전체와 다퉈보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과정 중이니까 몰라. 그런데 저 같은 이제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냥 진단을 해보자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현재 그 경영진 이성수 씨 중심의 경영진들이 발표한 걸 보면 본인들이 억울해하는 거나 또 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꼭 틀린 말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기업 내부의 관점에서만 서 있구나. 그래서 팬들 댓글이 전부 이성수 씨 옹호하던데 우리 에스파 어떻게 해요? 우리 NCT 127 어떻게 해? 이런 고민들만 해.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요걸 어떻게 하면 유지해서 가져가는데 다른 그림이 더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이브에서 SM을 인수한 다음에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이 독특하게 설정을 해서 또 이수만 씨의 그 인생의 마지막 남은 창의성이 어떻게 접목돼서 상당히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목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해요? 해도 너무 하시네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너무 장황해요. 무슨 말만 하면 길게 한다는 거야. 스피커 얘기는 빼도 됐어. 다음부터는 사정 검열하겠습니다. 근데요? 아니 빼도 괜찮아. 뭘 근데야? 아무 의미 없어. 형 뭔데 진압하네. 나 목 아파 죽겠는데 진압해. 나 뭐 나올 줄 알았지. 이래서 나를 기도로 부른 거야 지금 제압하고. 아니 근데요? 똑똑한 사람하고 돈만 갖다 때려보서 세상에 안 되는 거 많아. 안 된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약간 레이양 유다현 나올 때도 제 얼굴은 일체 안 비춰지거든요. 근데 선생님 나올 때도 안 비춰졌어요. 유다현하고 최욱이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레이양이랑 붙었어요 지금. 아니 아는데 지난번 봤는데 나는 유다현이 그래 좋더라고. 그래요? 갑자기 왜? 갑자기 고백. 내 여자는 쉽게 뺏을 자신 있나 봐. 그래서 나한테 먼저 했다가 뺏는 방향으로. 아이고 못난 노인. 그건 말도 안 되고. 둘이 저러고 있는 거 알면 유다현 소름 돋겠다.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SM 사태 우리 그래도 김갑수 옹께서는 문화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도 이수만의 선택에 좀 힘을 싣는 모양새네요. 그런 것 같네요. 이수만 화나서 이제 떼 넘기는 건데
그 후에 결과물이 좋을 것 같은 예상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 하이브로 가는 게. 네. 참 이수만은 그래도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근데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약간 해피한 그림 같은 건 뭐냐면 이분들 한 7, 8만 원 했거든요 주가가. 최근에 한 12만 원까지 10만 원 넘었어.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짧은 기간에 하이브에서 인수한다니까. 원래 3, 4만 원 했어. 근데 인수합병 얘기 나와서 7, 8만 원 됐는데 다 짜고 한 거 아니야? 하이브 얘기 나오자마자 12만 원 됐어. 나는 뭐 형 이거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뭐 모르지만 약간 하여튼 둘 다 해피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지금. 그래? 손해를 보는 건 안 했을 것 같아요. 제일 손해 본 건 지루한 얘기들은 나네.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행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갑자기 손님 사인했는데 여기서 왜 이수만이 뜨거운 거야. 이수만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근데 통기타 하나 들고 와서 바로 내 책상에다 대고 돈 안 드는 거야? 돈 안 드는 거야? 막 까불면서 사인 막 해준 기억이 나요. 강당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그때는 정말 무명 가수였지. 그러다가 오늘날 이수만 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가수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고 진행자로도 올랐었잖아요. 근데 제작자로 뭐 빵 터지는 그야말로 진짜 입시전적인 인물은 맞죠. 동방신기 그 사건 JYJ 때는 이제 미움도 많이 받고. 나는 그거 진짜 옹졸하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이 말을 해서 공격받는데 뭐냐면 뭘 성취하는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갑질이 심했잖아. 방송 출연 못하게 했잖아. 맞아. 그 방송국은 그 말을 또 들어. 그래서 욕 바가지로 아이고 먹었지. 접어라 방송국. 욕 바가지로 먹었지. 신기로 시간 좀 주자.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그럼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것도 SM 소속이네. 슈퍼주니어 김희철 뉴스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또 보고 왔는데 그 최근에 김인철 씨가 그 라이브 최군이 하는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요즘은 또 그런 게 추세니까 뭐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분이 이제 뭐 자기의 소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문제가 된 거를 차례대로 보면은 옛날 얘기를 하겠다 하고 강인 씨가 사고 친 건 혼나야지만 하지만 그게 노래방 같은 곳에 가서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 남자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남자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참 유치하다 이놈들아. 네, 요거를 다 얘기하고 갈 거야 아니면 하나하나씩 짚을까요? 얘기해. 요게 일단 문제가 됐고 유치해 무슨 중학생이냐 아직도 저러고 있어.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강인 씨가 이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강인 씨가 뭐 그 후에 음주 사건도 있었고 또 실제로 폭력 사건이 있어서 그걸 다 같이 옹호한 게 아니냐 요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은우 씨를 언급하면서 얼굴 천재. 네, 그 차은우를 언급하면서 이제 차은우가 만약에 내 입장이었어도 나보다 더 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남의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최군 씨가 막 말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차은우가 거기 있었어도 주목 썼을 거다. 뭐 이런 네, 거잖아. 근데 차은우 둥절이죠. 이거는 차은우 씨는 그리고 예전에 그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 이제 조카라고 뭐 하면서 이제 최군 씨가 막 마이크를 끄고 이랬는데. 뭐 요런 얘기 중에 이제 뭐 무슨 욕설도 내뱉고 이랬는데 요게 또 이제 학폭 가해자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는데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저는 이거는 뭐 자기는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나야 된다 망해야 된다로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이제 또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 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그 유튜버 하늘 씨가 있어요. 그분이 되게 화제가 된 분인데 그분의 사회를 봤다고 또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하고 또 이제 또 기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 여성 커뮤니티를 저격해서 여기 욕을 하면서 뭐 나는 고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끝나고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김희철 씨가 뭐 이건 잘했고 잘못했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건인데 여기서 알겠습니다. 가장 마무리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사과문에 어쨌든 뭐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사과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이 소신을 가지고 얘기한 학교폭력과 뭐 그 여성시대에 대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과할 게 없다. 그래서 사이트. 마무리가 돼서 이제 기사가 막 올라오는 게 저도 보니까 이게 무슨 사과냐 반쪽짜리 사과다 하는 편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 소신 있다 뭐 이런 편도 있고 뭐 댓글도 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별로 뭐 저는 크게 관심은 없는 뉴스인데 뭐 뉴스가 많이 나오긴 이거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어요? 관심이 뭐 없어요, 무슨 이거는. 얘기 할지가 짐작까지 안 해. 이건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난 이거는. 왜 사람들의 입을 가로막는가? 이 사건의 귀결인 김희철 씨의 사과도 너무너무 난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왜 사과를 해? 하고 싶은 말 했는데 여기 좀 뭘 좀 보태고 싶냐면 김희철 씨 의견에는 내가 도저히 동의가 안 가는 얘기들이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난 뭐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그 친구 한 사람의 자기 생각이거든. 예컨대 이 일제 불매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쌍욕을 뱉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네네네. 내 생각은 30대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야.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 내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일본하고 군사 동맹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국 견제할 때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대만 침공 아니야. 전쟁은 한반도야. 우리만 희생당해. 그러니까 역대 모든 정권이 어떻게든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했잖아. 애매하게. 그때 잘 써먹은 게 반일 감정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일본이 소재 제한하니까 민간에서 반일 감정이 확 일어나서 일본 불매하니까 네. 정부에서 그걸 잘 써먹었거든. 네. 한일 군사동맹 못한다. 한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게 암묵적으로 내용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면 야 옛날 100년 주질 갖고 왜 지랄지랄하면서 일본하고 저렇게 적대시에 미친 거 아니야 이 소리가 이제 김희철 얘기예요. 아마 자기는 그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난 그보다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정말 몰라서 저러는구나 하는데 그러다 걔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뭐 연예인들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근데 요 없어. 중에 한 분이 김희철 씨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걸 굳이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걸러서 들으면서 근데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어쨌든 소신 있게 그게 맞고 안 맞고의 차이는 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 거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유튜브라는 매체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각 그리고 강인 씨를 옹호한 것도 저는 그걸 들었어요. 제가 뭐 김희철 씨랑 일면식도 없는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강인 씨의 음주를 하고 정말로 그 폭행을 했던 그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남자다. 얘는 친구니까 사실 나는 좀 용기 있다고 생각한 게 저도 막 이 논란이 있어보고 오해를 받아봐서 알지만 이럴 때 친구들은 저랑 아무리 친해도 저랑 찍은 사진조차도 안 올려요. 왜냐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피해를 다 내려. 이 와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지시했어. 신기록 다 내리라고. 네, 그래서 기백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든 저랑도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백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걸 사람들이 너무 기자들도 이걸 너무 이게 논란이다 난리가 났다 이렇게 좀 안 부추겼으면. 그리고 기자는 일거리가 없어져.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이런데 정영 씨,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그렇게 모자란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그렇게 모자란 나라. 뭘 모자라요? 왜? 대만? 네, 대만에 비교한다면. 장난치십니까? 뭐가 모자라 우리가? 그냥 난 되게 모자란 나라 같아. 갑자기 비하면. 대만보다? 네. 선생님 좀 따라오세요. 대만은 펑리수 그냥 이거야. 아니 뭡니까 대만? 유튜브를 열면 알고리즘 때문에 막 팍팍 뛰는 영상에 대만 그 예능 프로인데 뭐 세계 청년 뭐라는 프로인데 굉장히 그 영상이 많이 올라가요. 뭐냐면 물론 대화는 대만 중국어로 하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속마음을 얘기해. 그러면 중국 본토애가 대만 남자들 정말 후지고 옷차림도 그렇고 못생겼다는 얘기 막 하고 일본 애가 한국 순 거짓말쟁이라고 욕하고 발언의 수위에 깜짝 놀라요. TV야 이게 유튜브가 아니라 공식 TV에서 그게 용인된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저 정도 수위를 말할 수 있다니. 네. 근데 각자 그들의 생각이잖아. 네, 그렇죠. 각자 뭐 나라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 둘이 너무 잘해. 좀 심하게 잘해. 심하게 잘해. 근데 하여튼 재밌게 보거든요. 나는 그게 용인되는 풍토는 뭐냐면 자신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다 보면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 어쩌다 마주치게 되는데 좀 부유하고 유서 깊은 나라에 온 사람과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정반대인 거 아세요? 어떻게 달라? 좀 미국이나 유럽, 서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지네 나라 흉봐요. 이거 깽판, 이거 치안도 엉망이고 더럽고 말이야.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썩었고 뭐 맨 지네 나라 욕하기 바빠. 그런데 뭐 미안 말지만 뭐 미얀마라든지 특정은 하지 좀 마시고.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막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샘물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어딜 가면요 좀 일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냐? 형 일리 있는 것 같아. 자신감의 문제거든. 형 일리 있지. 아니 그렇다니까 실제로 내가 알던 그 이제 좀 된 얘기지만 앨런이라고 그 서양 남자 미국 남자가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물어볼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제일 괴로운 게 1번이 한국 사람만 만나면 자기 나라 자랑하는 게 제일 괴롭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자랑한다고. 만나면 자랑한다. 그게 너무 괴롭다고. 그 사람 입장에서 대표 주자가 최욱이. 나야. 내가 미국의 대표도 아니고 학생 그 영어 강사인데 니도 한국의 대표가 아닌데 왜 사사로운 관계가 안 되고 나라 대표로 항상 가서 한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아니고 너나 없이 하냐 이거. 열등감이 발로다. 지금은 근데 좀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열등감 가질 이유는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다시 말해서 장유안이라는 중국인이 비정상회담에 나와서 중국 자랑을 막 해. 우리나라 이제 강대국 됐어요. 사실 청나라 말기서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의 그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100년 세월의 그 처절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 못하지. 저 친구의 너무 좋아서 미치겠는 저 자랑을 알아. 그리고 그게 좀 허세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걔는 말해도 돼. 그게 본심이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일본 여자애들이 한국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한국 남자들은요 너무 비리비리하고요 너무 재미없어요 이래도 허허 웃을 수 있잖아. 왜냐면 걔 생각이니까. 한국 남자는 미쳐 돌아가는 여자애는 일본 여자애는 넘쳐 흐르는데 그러니까 김희철이가 그것도 본 방송도 아니고 무슨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술 마시면서 라이브 방송이었잖아요. 쌍시오 지읒 마이 나는 그게 왜 문제거리가 돼서 사과까지 가야 되냐고. 그래. 우리가 겨우 그것밖에 안 돼? 우리 수준이 말이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 이건 뭐 들을만 하네. 내 말은 다 들을만 해. 빠져들었어요. 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그게 너무 팩트인 경우에 조금 이제 더 발끈하게 되죠. 더 발끈할 수 있죠. 한국 사람 뭐 고추 작다 뭐 이러면 뭐 들고 일어나. 근데 너 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 거예요. 또 이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공인이다 이거예요. 공인이라는 어쨌든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따지면 공인이라는 말은 안 맞거든요. 교황이냐? 근데 저는 오히려 뭐 이 사람의 말이 다 맞고 이 사람이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연예인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교양 있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맞습니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양해져야 돼. 그걸 가지고 뭐 공인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차차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극단적으로 싫어하더라고. 네, 내가 오디오 괴물이시네. 그 얘기 사적으로 좀 알아서 좀 뭘 얘기를 하냐면 이준석. 하여간 30대 중반에 그 보수당에서 나름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돌풍과 화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게 뭘까? 뭐 머리가 좋아서 하버드 나와서 뭐 과연 그럴까? 하버드 난 영향 있었다고 봐.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있었다고 그게 봐. 컸나? 나 있었다고 봐. 하버드. 내가 볼 때 이거는 민주당도 국힘당도 안 되는 걸 한계 잊힌 거 하나 있어.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거 갖고 뒤에서 하는 말을 그냥 똑같이 대놓고 하는 거야. 다 까발리는. 모든 공직자 정치인들은요. 기자 있고 마이크에서 있는 말 좋게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얘가 처음으로 정치인끼리 속닥속닥 하던 말을 그냥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놓고 막 말해버린 거야. 이래도 되나 싶게. 이게 큰 변화의 그 어떤 느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속닥거리는 이제 문화를 좀 폐기해야 돼? 무슨 말을 해도 그럼 내 삶의 일부가 다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데. 다른 거에 힘을 쓰면서 살라는 거. 그나마 그리고 뭐 김희철 정도 되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뭐 돈 많이 벌어놨겠다. 근데 형, 근데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그 정도 그 이상 오른 사람도 이렇게 말 안 해. 아유 거의 다 비굴하지. 다 비굴하지. 안철수 봐 안철수. 윤심 없습니다. 형. 그거는 그렇게 볼 건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이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내가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비굴하게 살든지 그렇죠. 아니면 말하면서 살 수 있든지. 근데 그 선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이걸 얘기함으로써 막 나는 사람들이 막 다 젊은 애들이 존나 멋지다 이걸 생각하고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저랑 비슷한데 이분은 또 팬도 많고. 최욱 씨가 참 대단한 게 KBS에 적을 두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KBS 좀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비판해 왔잖아. 그런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오늘만 사는 게 인생관 아니겠죠 혹시? 저요? 아니에요. 계속 가늘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내일 때문에 더 고민하는 사람.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저도 약간 겪었던 일이고 제가 이분보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연예인인데 말을 가려서 해야지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가려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채널은 뭐 예를 들어 제가 나오는 사랑은 러브 같은 거 천박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싫어하는 사람은 안 보면 되고 맞습니다. 요즘은 골라서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아서 네. 내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도저히 모르겠고 너무 싫으면 그냥 좀 안 보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화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말하니까 그래도 연예인인데 네. 교육자나 목사 같은 사람이 거룩한 얘기하기를 바라고 난 연예인은 좀 해방구였으면 좋겠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성적인 얘기건 정치적인 얘기건 뭐 국가 간의 얘기건 그냥 연예인이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를 좀 우리가 용인하면 안 될까?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참 힘들어. 그게 사실 안 10년 전부터 정영진 씨가 주장했던 바인데 지금은 정영진 씨가 그 어떤 낡은 연예인보다도 더 정형화가 돼버렸어요. 10년이 뭐야? 난 날 때부터 주장했는데. 아유, 근데 정영진도 결국은 굴복하더라고. 네. 정영진 씨는 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 활동보다는 이제 자산가들을 상대로 하는 게 채널이 더 크다 보니 자산가는 성향이 이렇게 다양해서 드러내기가 좀 어렵지. 그리고 정영진 오빠는 또 사교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셔가지고 자존심 상하네. 사교 활동은 또 뭐야? 이제 뭐 밤에 활동도 하시고 이러니까. 선교 활동 아니야? 선교야, 선교야. 선교. 왜 자유롭자며 연예인? 나 연예인이잖아. 그 오빠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잡자리 활동. 자유롭게 하자며. 나 연예인이야. 너는 해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됩니다. 다음 화제 합시다. 뭘 해요? 자유롭게 합시다 연예인인데. 형 다 갔나? 고추 한번 보여줘. 싫어. 저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왜 또 자유롭게 하라며? 자유롭게 할까요? 다 같이?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싫어. 그래서 인기가 떨어진 게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난리쳐서 사과를 받거나 자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게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다음 화제가 그거거든. 지금 다 떨어졌네. 이승기. 이승기. 네. 그 견미리 씨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이유비 씨 동생 욕 많이 먹고 있어. 왜냐면 이게 또 간단하게 보면 이게 뭐 이승기 씨의 문제도 아니고 그 여자분 결혼하는 여자분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약간 예전에 뭐 비투나 이런 문제처럼 가족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견미리 씨 전 남편인가요? 전 남편분이 현 남편이 이제 뭔가 또 돈으로 뭐 이런 거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공부 건데. 하나도 안 해왔는데 하지 공부 다 했어요. 다 외웠어요. 무슨 전 남편이야. 현 남편 이분.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인데. 주가 조작 있었어.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를 딱 보고 전 이런 거를 사실 깊게 생각 안 해요. 남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이승기랑 뭐 씨발 무슨 상관인데 이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 똑똑한 얘기. 너무나 좋은 사례가 있는데 혹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몰라요. 한 시대의 가수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가수라고 생각하면 되게 무식한 거야. 근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뭐냐면 미국 백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가수였어요. 근데 엄청나. 지금 혹시 처음 듣는 사람 있으면 유튜브에서 그 사람 음악 한번 들어봐요. 뭐 특히 저 리버라는 곡, 브루스 스프링스틴. 노동자들의 그 험악한 삶에 대해서 뭐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니야. 야, 나 죽어버리고 싶어 하면서 무대에서 쓰러지고 막 했는데 그 영화 필라델피아 사운드트랙 감미로운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발표했어. 부자랑 했구나. 미국 최대 귀족 집안의 최대 부자인 어마어마한 여자랑 결혼을 에라이 접어라. 팬들이 다 충격에 빠졌어. 충격에. 접으라 그래. 그 결혼 즈음에 휴먼터치라는 앨범을 냈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앨범이 폭망을 하고 공연이 관객이 안 들어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활동을 안 했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귀해갖고 또 명반을 내고 이랬는데 내 얘기는 그거야. 배신감 느끼지. 누구한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승기가 누구라고 그 사람이 결혼을 누구랑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이제 열혈 팬들이 있는 거야. 내가 18년 동안 너를 지켜봤노라. 뭐 어쩌고저쩌고 집 앞에서 시위하고요. 내 가족 같으니까.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귀족 부인 저 어마어마한 여자랑 그 여자는 자기가 재산이 있었어. 부모가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듯이 이승기한테 실망감 느끼는 거를 뭐라고는 못하지. 그렇지. 실망하는데 어떡해. 그러면 등 돌리는 게 단 거야. 등 돌려. 결혼을 하라 마라. 누가 그 얘기를 해. 부모도 그 말 못할 판인데. 그러니까 하라 마라 할 수 있지. 그냥 이승기는 자기 선택하면 되고 팬은 하라 마라 할 수 있지. 뭐 근데 웃긴다는 얘기지. 남의 결혼사에 대해서 그 집안이 좋네 나쁘네 따지는 게 얼마나 웃기고 한국적인가. 한국적이에요? 그 여자가 혹시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국민의 공적이라면 혹시 논란할 수 있는데 이승기
이 사귀는 여자의 엄마가 어떻다 갖고 뭘? 아니 근데 그 범죄 수익으로 어찌됐든 생활했을 테니까. 그렇게 캐 들어가면 누구는 뭐에 연관이 안 될까? 왜 우리 아빠 왜? 우리 엄마 왜? 범죄 수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렇게 구분 좀 하자고. 네. 누구 내 집안 이런 걸로 보지 말고. 하여튼 무성이 시키. 여튼 뭐 팬들은 기분 나쁠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도인데 걱정할 수 있는 워낙 거지만. 또 이미지 좋았고 네. 이승기가 어려울 때마다 지켜줬는데 뭐야 범죄를 저지른 집안으로 간다고? 이거는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팬들의 기대에 맞춰서 결혼을 해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승기는 또 결혼할 수 있고. 팬들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 뭐 언니나 오빠처럼 뭐 그냥 근데 그거는 사실 팬들이 하라 마라 할 거는 아니다. 또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분 그 결혼하는 여성분이 범죄를 저질러서 뭐 징역을 살았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또 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 얘기는 뭐냐면 연예인 좋아하는 거는 과정적으로 이해를 한다. 근데 너무 많은 감정을 투사하지는 말라. 제 체험이 있는데 옛날엔 영상을 볼 수가 없던 시절이니까 밥 딜런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다 어느 날 드디어 공연 영상을 봤는데 완전 날라리 연예인의 차림을 했어.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승기 씨가 소속사와 분쟁을 한다고 정의의 사도가 아니야. 그냥 연기하고 노래하는 사람인데 부당함에 좀 맞선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해서 그 결혼이 훨씬 더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건데. 선생님 제 목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급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